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8년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을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된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이었다. 이외 학교 졸업자 사용 제한령, 종업자 고입 제한령, 종업자 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종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 지배 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 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게 조선의 국민이 징용되었던 역사가 있다. 초반에는 징용이 아닌 모집이라는 형태로 눈속임하여 토목공사장이나 광산 등 험한 곳에서 일하게 했다. 이후 1937년 중일전쟁부터는 아예 대놓고 조선인을 징용하기 시작했고 1939년 10월부터는 한국과 타이완 등에서 국민징용령을 실시해 본격적인 국민노동력 착취에 들어갔다. 이때 징용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어린 학생들도 근로체제에 동원되어야 했다. 이러한 강제 징용 노동 인구는 전체 조선인 인구의 20여%에 달했다. 수많은 한국인이 한국은 물론 일본 곳곳의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 비행장, 항만, 도로 공사장 등으로 끌려갔다. 사이판을 비롯한 남양군도까지 끌려간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끌려간 한국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했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 때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심하게 맞는 경우도 많았다. 1939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강제 동원된 사람이 600만에서 700만 명, 이 중 해외로 끌려간 사람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농토를 빼앗긴 조선인들을 일본의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 집단 동원되었다. 징용영장을 받은 조선인은 일본이 정해준 곳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징용영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자는 교도소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만 했다.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 수는 487만 8,901호였고 이 총동원 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군도,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 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에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징용 보상 책임 문제가 한일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오고 있다. 1941년 중국 점령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중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강제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국을 내세워 중국인을 동원시켜 대규모 군사시설이 건설되었고 그 규모는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다. 중국인 징용자들은 일본 본토, 조선 및 동남아의 일본 침략 지역에까지 보내져 전쟁에 이용되었다. 일본 본토로 간 사람들은 약 4만 명으로 35개 기업 135개 작업장에 배치되었는데 이 중 6,800여 명이 열악한 환경,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1945년 6월 30일 일본 아키타현 한옥가에서는 중국인 강제 노동자 천여 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체포 진압 과정에서 418명이 살해되었다. 일제 전쟁의 제물이 되어 태평양 군도의 강제징용에 끌려갔다. 종전이 된 줄도 모른 채 10년이란 긴 세월을 절해 고도 페레로 섬에서 풀뿌리나무 열매로 식량을 삼아오던 한국판 로빈송 크로스로 알려진 당면 39세의 조병기 씨는 10년간의 뼈저린 고생에서 미 해군에게 발견되어 투항함으로써 기적적인 생還을 얻은 조병기 씨는 1955년 7월 5일 일본 요코하마, 고베를 거쳐 해공 테이무스호로 해방된 고국 부산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그는 일제 말기인 1944년 여름 고향에서 농업으로 간신히 삶을 이어가다가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 멀리 남양군도 안가요루, 아이라이 등 작은 섬을 전전하였고 1945년 8월 6일에는 페리류 고도 전투에서 징용에 끌려갔던 한국인 청년만 250명이 전사한 가운데 탈출하여 동섬 산중 깊숙한 토굴 안에 숨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2차 대전이 끝나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으나 이 소식도 모른 채 1955년 5월 조선 현지의 토인에게 붙잡히기까지 10년 동안이나 토굴 안에서 달팽이와 기타 야생 동식물 등을 유일한 식량으로 연명해왔다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다. 그가 남양 고도 정글 속의 토굴 생활을 벗어나 1년을 맞이한 1956년 7월 그는 서울특별시 성북동 소재 성북중고등학교 교장 유희석 씨 집을 찾기로 했다. 귀국 1년 동안 그에게 있어서 변동이란 당초 고향에 있는 부인과 아들 보형 16군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으나 이미 저는 자기 죽음을 알고 일본 관헌이 통지서 개가하였으므로 이를 단념 아들 보형 군은 서울에 같이 있었으나 얼마 전에 고향 친척에게 양자로 보내고 지금은 혼자서 이 교장 집가정교사에게 한글과 산수 공부를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시내로 구경도 하러 다니나 별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는 글공부 여가에는 이 씨가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 때 잡았다는 노루를 사놓고 기르는데 주로 이 노루를 데리고 성북동 뒷산을 다니며 풀을 뜯어 먹이고 또한 정원을 가꾸는 일 등의 취미를 붙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생기는 대로 남양고도에서의 정글 생활기를 써볼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 일제시에 끌려 사할린 화태 탄광에 강제징용됐던 수많은 동포 중에서 일본인을 가장하여 마구를 빠져나온 10명의 동포가 1일 상호 8시 1인호부 송환선 1.2호 편으로 그립던 고국에 돌아왔다. 그들은 1.2호에서 손에 손을 잡고 상륙하는 일행은 2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으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5만 명의 동포를 속히 구출해줘야 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일제 지배하에 있던 사할린이 제2차 대전 후 소련 영토로 되돌아가자 이곳에 끌려온 동포 5만여 명은 돌봐주는 기관이 없이 소련은 붉은 총대 밑에 마구잡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그래도 전원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들 한국인만은 잃어버린 집단 고아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고국이 그리워 자살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의 중노동값 25원 화태화로 쌀 한 대 20원 팔면 남는 것이 없다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참상을 이들은 호소하고 있었다. 박경순 40 강화 씨는 그의 아내
고정숙 35씨와 오남매를 데리고 함께 돌아온 이종태 38 감양, 이빈모 39 청주, 성선석 40 경주 제씨와 더불어 1958년 9월 5일 사할린 하코다테 항에서 1인을 가장하여 일본인의 최종 송환 선인 관산환에 탔다. 이 일간의 항해 끝에 그들이 다다른 곳은 일본 시마네갱 마이즈루 항, 여기서 박씨 일가족은 한국인인 것이 탄로되었다. 아무리 징용 갔던 한국인이니 자비 송환케 해달래도 일본 오사카 입국관리청에서는 막무가내였다. 일가족은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함께 마이즈루에 내린 이종태 씨는 일본 여자인 자기처 사카이, 가즈코 여인을, 이빈모 씨는 또 다른 자기의 1인처를 따라 아끼다 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처가살이도 길지 못했다. 이용태 씨는 그곳에서 불법 입국으로 일경에 잡혀 오무라에 수용되었다. 이래서 그들 10명은 다시 1년 만에 오무라 수용소의 쇠리 안에서 재회하게 됐다. 박씨와 협력해서 이들은 주일 대표부의 밀입국이란 억울하다는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했다. 이래서 주일 대표부와 일본 정부 간의 양해가 성립되어 이번에 강제송환선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 대우를 받아 1.2호 편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경순 씨 일가족은 사할린 에스토리 군에 있는 가네보 탄광에 징용되었다가 그곳에서 만 16년을 지냈다. 지금 고향에는 70노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선석 씨는 사할린 시시가라는 곳에 있는 비행장에 징용되었다가 그곳에서 만 15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지금 고향에는 자기가 징용 갈 때 뱃속에 있던 어린 것이 커서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경기도 광주군 출신 김모는 아직도 약 4만 명의 우리 동포가 있고 소련의 사나운 대접 밑에 매일 흑방 5개를 배급받아가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주로 비행장과 토치카 물 파는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비밀로 듣는 고향으로부터의 라디오 소리는 무한한 기쁨을 주었고 자기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시키기 안해 탁을 위조하여서 탈주하였다. 그곳에 남아있는 5만 명은 하루같이 이곳 대한민국의 따뜻한 국토를 그리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구출해낼 방책이 하루바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일제시대인 1938년에서 1945년도까지 일본 국내 탄광과 광업소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광부로 노역을 했던 한국인 광부 1,405명의 명단이 해방 후 최초로 일본 탄광에서 발견돼 1985년 3월 15일 국내에서 공개됐다. 이 명단의 발견으로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징용해간 유일한 문서상의 증거물로 제시됐으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노역시킨 일본 전국의 광산과 탄광에 대해 한국인 광부 명단을 은폐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한국인 광부 명단의 발견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중요한 식민자료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1,405명의 한국인 광부 명단은 지난 1938년부터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 사이 일본 일철광업소에서 종사했던 597명과 폐도 광부 808명 등이다. 일철광업소에서 발견된 한국인 광부 명단이 기록된 장부 겉면에는 징용광원 3견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폐도 탄광의 한국인 명단에도 이같이 기록돼 있다. 미쓰비시는 군용기, 전함, 폭발물 등 일본 군수 물품을 적극적으로 제작해 일본군에 납품했으며 1940년대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군함도 하시마, 섬에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면서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희생당했다. 반면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으로서 큰 수익을 올렸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약 500에서 800여 명의 조선인이 징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 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섬에 위치한 금광이다. 사도 광산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 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사도 광산 관리 회사인 골드사도 주식회사 측은 조선인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등장하는 사도광산 조선인 징용 노동자 임태호 1997년 사망의 구술 기록에 의하면 강제징용이 이루어졌고 노동 환경 또한 가혹했다. 아울러 조선인 노동자 모집 당시 근로 조건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돼 노동쟁의가 2차례 발생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일본 제철소에 노무자로 갔다 오면 한국 제철소 기술자를 시켜준다더라. 라고 친구가 말했다. 귀가 번쩍 뜨인 신씨는 17살에 돈 벌러 간 그곳에서 12시간 막일의 주먹밥 하나를 받았다. 나중에야 취직이 아니라 징용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월급은 없었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육신을 못 쓰도록 만들겠다. 라는 공장에 배치된 순사들의 협박을 들으며 1943년 9월 10일 오사카 일본 제철 공장에서 신씨는 처참한 강제 노동을 시작하였다. 일본 다카시마 섬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유골 매장지를 표시하기 위한 공양탑. 당시 다카시마 섬에는 탄광이 있었는데 4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해야 했다. 이들은 하루의 절반을 노동으로 보내야 했고 뜨거운 열기와 영양 부족 등에도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해 사망하기 일쑤였다. 공양탑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근처의 하시마 섬의 탄광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유골도 이곳에 함께 묻혔다. 2015년 9월 MBC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이곳을 찾아갔지만 공양탑이 방치된 상태로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이후 2016년 1월에는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폐쇄되어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다. 한국인 명단에는 한국인 이름 또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된 성명을 쓴 후 생년월일과 한국 내 거주했던 주소지 및 상세한 신상 명세서가 적혀있다. 이 같은 자료는 대구에 있는 중소이산가족회 이도훈 회장이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가 일제 때 한국인 6,000명을 사할린과 일본 국내로 강제징용해간 책임자였던 요시다 세이즈씨 70로부터 입수해온 것이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징병 등 강제 동원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의 청구권은 물론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 피해자 40여만 명의 명단 현황이 공개돼 진상규명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현황에는 일본 각 지역에 강제 연행돼 강제 노역에 종사했거나 숨진 조선인은 물론 최근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 사망자와 원자폭탄 희생자 규모도 함께 나와 있어 추후 구체적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료적 가치도 클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는 최근 일본 내 총연계 단체인 조선인강제련 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홋카이도를 비롯해 일본 각지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징병자 40만 2,032명의 명단 현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제련 행진상조사단은 또 지난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 사망자도 각각 2,261명과 576명이라고 명단 현황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은 물론이요,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은 폭망이 답이고 이런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하는 윤석열도 폭망이 답이다라고 생각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